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 것은 요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드는 영화의 수준이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영화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관 값은 엄청 올랐는데 그 영화관에서 실제로 개봉하는 영화의 수준은 국내를 막론하고 정말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우선 이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충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심한데, 우리나라 영화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흥행에 크게 성공한 그 아바타 2, 그거는 정말 쓰레기인 건데,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저는 제임스 카메론은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영화의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는데, 사실 아바타 1하고 비교해서 정말 떨어지는 작품인데 흥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웃기는 현실인데, 이 호텔 뭄바이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더구나 이 감독이 안소니 마라스라는 감독이 오스트레일리아랑 어디 그 이중 국적이에요. 제가 좀 잊어먹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 사람의 입봉작입니다. 소위 말해서. 입봉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을 입봉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엔 단편 영화 만들어서 좀 상을 많이 타긴 했는데, 입봉작가 장편 상업 영화로 이 정도 첫 작품을 이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 이름은 안소니 마르스는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오스트레일리아고, 네. 제작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그 몇몇 나라들에서 같이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에서 미국에서 개봉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개봉했는데 그 비교적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영화를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배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08년에 인도의 봄베이, 옛날엔 봄베이였죠. 그러니까 인도 네. 최고의 경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역항으로 유명하고, 근데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국가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중앙 집권적이기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넓은 나라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텔 봄베이, 지금은 뭄바이, 이 뭄바이로 개명된 게 꽤 오래됐는데, 그 뭄바이가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인도 특유의 아주 극부와 극빈이 공존합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인도에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여행 가보신 분들은 그걸 아주 그냥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호텔 뭄바이가 이게 원래는 호텔 타지마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호텔 타지라고 부르죠. 네. 타지마할은 이제 여기 없지만 타지마할이 인도를 대표하는 건물이니까 이 호텔 이 호텔을 지어놓고 나서 호텔 타지마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자체가 아주 극도의 부와 극도의 빈곤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호텔 타지마할은 그 뭄바이에서도 아주 최고 상류층, 인도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 명사들이 다 인도를 가면 들린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서비스나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는 아시다시피 그 회교도들도 있지만 회교들이 주가 아니고 힌두교들이 줍니다. 그죠? 그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죠. 정말 뭐 앙숙 정도가 아니라 전쟁도 여러 번 있는데, 파키스탄은 주로 이슬람이죠. 근데 파키스탄의 큰 문제가 뭐냐면, 파키스탄은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정보국이나 이런 데서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를 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국가 권력이 테러리스트를 양성해서 어떻게 양성을 하냐. 아주 가난한 애들을 데려다가 쇠뇌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못 사는 것은 저 미국이나 이런 그 비이슬람 교도들이 다 뺏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걔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청소년들 데려가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살인 무기가 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정보국에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 정보국 아니면 파키스탄 정보국 관련 단체에서 양성한 그 테러리스트 10명이 바다로 나와서 배를 납포해가지고 인도 선박을 납포해서 선원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선장만 데리고 뭄바이에 앞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접근하는 순간에 선장도 죽여버렸어요. 아무 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걔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내렸는데 그 가방에 메고 있는 짐들이 한 5,00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탄약과 폭발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그 뭄바이의 곳곳으로 산계돼 가서 닥친 대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뭐 없는데, 가난한 사회 이런 게 그냥 쏘는 거야, 길거리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떡하냐. 이 테러 지도자가 이 통신으로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쏴라. 알라시는 위대하다. 너희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 그걸 계속하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요새는 통신이 다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먼 사람한테 문서도 전달하고 이러니까 그걸 다 말하자면 위성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그거 정말 끔찍한 거죠. 이게 현재가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원격으로 이 살상 무기들을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뭄바이 카페, 그 다음에 유대교 사원 이런 등지에서 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호텔 뭄바이, 즉 타지마할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말하자면 각색을 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실화지만 호텔 뭄바이에서 보여주는 호텔 뭄바이 안에서 벌어지는 저것들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호텔 뭄바이에 들어간 테러범들이 호텔 숙박객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랑 좀 다른데 인질을 잡고 계속 이제 정부 테러 진압군하고 교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인질들을 지키려고 많은 호텔 종업원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한 200명 가까이 죽었는데 100명 정도는 호텔 직원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 167명이가 죽었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실제 사건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런 대재앙이 하나 치면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듯이 거기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각색을 잘해서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본 것은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제 일본에 우리가 이제 극우파를 들 수 있는데 일본 극우파는 정말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동아 전쟁이나 일본의 조선 점령이 너무 당연한 거고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함으로써 조선이 후진국에서 깨어나서 발전할 저거를 갖췄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논리가 지금도 일본의 극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회가 묘한 게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 극우한테는 당하지를 못해요. 일본이 극우한테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해서 우리나라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뇌가 정말 무서운 게 여기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보여준 거죠. 이 영화는 각색을 했지만 10명의 세뇌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 받은 어린애들,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들이에요. 한 20대, 10대 후반 이런 애들이 아주 가난한 애들입니다. 빵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들이 가르치면서 니들 가난해서 저들고 니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다. 니들 부모들은 다 우리가 거금을 둘 거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계속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무슨 테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갈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가차 없이 여자고 어린애고 그냥 쏘잖아요. 그게 세뇌의 무서운 점인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일본 극우가 생각합니다. 일본 극우의 논리는 무섭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일본 극우의 테러가 없어졌지만 50년대, 60년대는 일본 극우파들이 일본 정치인들을 연설하는 데 가서 사무라이 칼로 죽였어요. 그런 테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 이런 애들이 이상한 논리 했다고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논리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도 일본 그런 거로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극우의 세뇌, 이슬람의 세뇌. 사실 이슬람도 극우가 무조건 우파나 극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슬람도 8세기에서 13세기에는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슬람 테러가 물론 이슬람이 테러가 벌어진 데는 기독교랑 그런 데도 서방 선진국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슬람 테러는 여기서 보여주지만 저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잡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 테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파리에서 일어난 그 디스코테크를 갖다 폭발해버리고 무조건 총을 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데 그 점에서 우리가 그 세뇌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거를 일본 극우랑 연결시키고 앞으로 걱정되는 대한민국 극우파들의 정말 대한민국 극우파들 하는 행동 보면 논리란 게 통하지 않잖아요. 이성이 어디 있어요? 이성이 무조건 그냥 그 완전히 들쥐떼들처럼 그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얘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들이 이제 테러를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도대체 인도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크고 이 지방자치랑 이 중앙집권이 굉장히 약간 좀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테러범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교육을 시켰냐. 얘들 파키스탄 애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인도에 그 뭄바이의 특유한 인도어를 다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들 총질을 하고 다니는데 인도 말을 쓰니까 도대체 테러범이 누구냐는 맨 처음에 굉장히 못 알아봤어요. 걔들 인도의 뭄바이 특유의 그 인도 방언을 쓰면서 테러를 하고 다니고 다 말을 알아듣고 경찰이 이거 뺏어서 경찰 거 뺏어가지고 듣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테러범의 신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총질해야 되는데 다 경악을 했어요. 젊은 어린애들이 그냥 닥친 대로 총을 쏴버리니까 길에 있건 어린애건 여자건 남자건 조금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영화가 보여주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현실은 이거보다 더 끔찍하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가 공포스럽고 이런 정보를 만들어도 현실이 훨씬 더 끔찍한데 이 영화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세뇌의 무서움, 이슬람 그리고 극우. 두 번째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정말 요새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에서 같이 여러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정말 대한민국이나 국제적으로 영화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실화에 바탕한 영화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도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것은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양날의 검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애플 TV나 이래서 카지노 무슨 술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 영화 저도 봅니다. 저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이건 이제 어떤 평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그 평자 이런 평을 됐어요. 이 영화는 정말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게 된다 이거죠. 네?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바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끔찍한 영화를 같이 보자 그러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색이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서 인간 군상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넷플릭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실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규영의